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기업 취업 전문가 윤종혁입니다. 자, 이제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1번하고 2번,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보이시겠죠? 자신의 1번과 2번을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 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자신의 이익,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vs 공공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써야 되는 게 뭘까요?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경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왜 나와야 되느냐 하면 이런 거죠.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이 존재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신에게 그렇다면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뭘까요? 자신에게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러면 자신에게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정성적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뭐 내가 감정이 뿌듯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놓고 보면은 자신에게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나에게 시간적 이익, 그러니까 이건 자원 관리하고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시간적 이익이라든지 또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금전적 이익이라든지 또는 내가 어떠한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내가 어떤 물건을 획득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갔을 때는 어떠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시간적 이익이라든지 금액적 이익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는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사례가 있어요. 쓰면 안 되는 사례는 어떤 사례일까요? 대부분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갈등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갈등 요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또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갈등 요소뿐만 아니라 자신과 어떤 그 다른 단체, 그러니까 조직 내의 다수 사람과의 갈등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 자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본인이 정말 안 좋게 보이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양보했어. 이거는 선심을 쓰는 거거든요. 선심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되는 사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왜 공공의 이익을 생각을 했는가예요. 자, 대부분 우리가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대부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개인의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누군가는 양보나 희생을 강요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공동체에서 개인의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누군가는 양보나 희생을 강요해야 하는 형태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중요한 거, 어떠한 상황이 나오는데 그 상황도 공동체에서 본인이 내가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손해는 뭐예요? 시간, 금전과 관련된 것들이면 제일 좋은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팀 과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팀 과제는 모여서 자료를 찾아야 돼요. 자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자료를 찾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료를 찾으려고 한다면 자료를 찾아야 한다면 시간 약속이나 등을 해야 하죠. 그런데 시간 약속을 하면 나는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자료를 찾는 데는 인터넷 말고 도서관에서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굳이 내가 아르바이트 장소를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시간은 좀 아낄 수 있지만은 내가 마치고 그냥 자료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 쪽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공동체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라는 사례도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은 지원자가 생각하는 정직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을 간략히 기술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그러한 특징을 보이거나, 이거 여러분들 제 수업 들었으면 충분히 다 아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정직한 사람의 특징. 그러면 진짜 많은 블로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타인을 조종하지 않고 가식적인 것을 싫어하죠. 이 가식적인 것을 싫어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조금 옮길게요. 화면을 제가 조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인을 조종하지 않고 가식적인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정하고 준법적이며 그래야지 투명하죠. 부와 사치,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이는 것, 사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특별히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나 왜 이렇게 오타가 나죠? 않으면 약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하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죠. 첫 번째 얘기했던 거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항상 어떤 사람을 사귈 때 의미 있는 관계를 맺습니다. 맺고 서로에게 신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 컴플렉스
거죠. 하려고 노력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남들한테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공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타인을 조종하지 않고 가식적인 것을 싫어한다. 자,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생각하는 정직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간략히 기술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저는, 자, 이거 베끼지 마세요. 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저는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직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정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신뢰성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해요. 항상 그 이유는 정직하게 되면 투명성을 가지게 되어 남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 안에서 공정함을 유지해야 신뢰가 이어지기 때문. 지금 저는 초안을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공과 사를 구분하여 공정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례를 이제 이때부터 적어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사례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는 공모전에 나가기 위해 팀원을 모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천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써주면 훨씬 더 좋다. 이거 베끼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베끼지 말라고 하느냐면 우리 유튜브 뭐 많이 보면 좋겠지만 이걸 많이 보고 많이 베껴가면 안 되잖아. 표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정도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급하게 쓴 거예요. 초안처럼 급하게 이렇게 써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줘서 써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 얼굴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제 얼굴 잠깐 가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한번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숙지를 좀 하시고 같이 또 다음번에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보셨나요? 자, 이제 제가
얼굴을 내밀고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저하고는 또 3번과 4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과 4번 아마도 연속적으로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뭐 자막도 필요 없고 거의 실시간처럼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잘 쓰시고 1, 2번 잘 쓰시고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